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4월 7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2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간밤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미국 증시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 줬죠. 무려 7%나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자, 그러한 현재 우호적인 분위기를 우리 증시가 현재 잇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재 그런 정도 탄력적인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장중의 상승폭이 약간 깎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럴 만도 하죠. 사실 미국 증시가 어제 탄력적으로 올라왔다고 치지만 저점 대비 약 22%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미국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저점 대비 22% 올라왔고요. 우리 코스피 차트가 그 사이 24.2%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왔죠. 저점 대비 무려 40%나 올라갔거든요. 미국보다 더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을 특히 미국에 상당히 앞서 나가면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간 부담을 좀 가진 상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죠. 단기적으로 특히 우리 증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또 코스피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기에 기술적으로 보면 살짝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매도를 하자고 했던 코덱스 인버스 같은 현재 그 상품에 대해서는 저점 재매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코덱스 인버스죠. 그래서 필요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점 재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팁을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그런 대상은 아니죠. 자,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위험성이 미치는 그런 영향보다도 현재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동되고 있다는 건데 다행스럽게 현재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으니까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돼서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현재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조만간에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현재 그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떠한 쪽에 초점 맞춰서 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분히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 코로나의 위중한 상태가 정점에 달했다 또는 정점을 경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미국과 유럽, 미국은 아직은 좀 먼 것 같은데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 위험 당사국이었던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것을 보면서 트럼프가 현재 뭐 앞으로 1, 2주가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빛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고무된 것 같습니다. 저 무디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사태가 공황 사태만큼 큰 충격을 주긴 하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공황 1930년대 공황보다도 현재 9.11 테러 1999년인가요? 그 당시 9.11 테러가 발생됐을 때 그때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충격은 크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재 지금 시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V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그 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었고요. 자, 일본이 결국에 긴급사태 선포를 한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초대규모 자금을 살포한다고,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죠. 108조 엔.
한화로 따지면 1200조 원인데요. 현재 일본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왔던 터였었거든요. 또 현재 지금 국가 채무가 25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살포한다는 거예요.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또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모두들 돈을 풀어대니 초대 규모의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유동성 장세, 초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죠. 약간 부족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사실 음봉이 좀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오늘 현재 이 시각 약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한 달로 6주 동안 그들이 일평균 매도했던 규모가 최소한 5,500억 이상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현재 이 시각 1,000억 원 정도니까 평상시에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은 어제 순매도했다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베이시스입니다. 어제도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자, 오늘 아침에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플러스가 나와 정상적인 장세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플러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개장 초에는 플러스가 잠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약 0.2 내지 0.4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 정도만 해도 눈치 빠르고 발빠른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뭔가 상황이 좀 반전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건데 다만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니까 후반 들어서 약간 손 빼는 과정에서 베이시스가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약간 가긴 가는데 그 점만큼 아주 심하게 가지는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이고 조만간에 외국인들이 컴백 돌아올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시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미지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만 실질적으로 특별히 좋아진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정점을 지났다는 정도의 희망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뭔가 개선된 것은 없죠. 다만 이제 시장 참가자는 내성이 생기고 또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등이 선반영되면서 증시가 현재 상황보다 좀 앞서 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약간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의 행동입니다. 어제 6,200억 원이나 금융투자답지 않게 말이죠. 최초대 규모로 매수했던 그들. 그것과 관련돼서 좀 믿op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오늘 하루 만에, 불과 하루 만입니다. 어제 6,200억 원을 순매수했던 그들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조금, 현재 거래소, 금융투자 쪽입니다. 잠깐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들쑥날쑥 전반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제 이제 대규모 장대 양봉, 장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연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단절되는 그런 모습을,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 믿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금융투자가 어제 매수 많이 했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 부담이 좀 됩니다. 또 한 가지 약간 부담이 된다면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이 한 4일 동안 순매수했다가 나흘째 순매도, 매도도 제법 돼요. 연기금이 그동안 시장을 방어한다고 해서 한 3조 넘게, 3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던 것이 다소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약간 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덜어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수급의 스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은 단기적으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폭이 저점 대비 무려 40%나 됩니다.
조금 많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기술적인 부담을 좀 갖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뉴스만 나와도 내려가는 쪽으로 지수가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 주제인 삼성전자 실적인데요. 이건 사실상 그 어닝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일단 전체 매출이 55조 원인데 작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했고요. 물론 전분기 대비로는 작년 연말이죠. 4분기 대비로는 8%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 5%고요. 영업이익도 6조 4천억 원인데 작년 동기 2.7%. 물론 전분기 대비로는 10% 정도 현재 감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로도 꽤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였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사실은 6조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만약에 6조가 안 되면 큰일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6조를 넘었으면, 6조를 넘은 게, 저도 한 6.2조 정도 봤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6.4조로 하면 그 사실상 선방한 정도가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 상당히 의미 있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냈다는 거죠. 자, 부분별 실적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월 말에 나옵니다. 따라서 부분별 실적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또 DS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반도체 부분 보면 4조가 넘어갔을 것 같아요. 4조 내지 많으면 4조 5천. 디스플레이 부분은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천억 내지 5천억 정도의 적자를 냈을 것 같고요. IM 휴대폰 쪽인데요. 이것도 원래는 한 2조 5천 정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좀 맞은 측면이 좀 있죠. 해서 1조 8천 내지 2조 정도. 이 정도도 선방을 한 겁니다.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선방을 했다. 갤럭시 20이 결코 갤럭시 S20이 결코 실패한 작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소비자 가전 쪽은 나름대로 또 선방했죠. 5천 내지 6천 정도.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쪽은 반도체라는 것이죠. 반도체는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또 전분기 대비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인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초점을 맞춰 놓을 필요도 있다는 거고요. 자, 반도체가 워낙 나쁘지 않았고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을 보면 현재 바이오주들은 맥을 못 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및 또 현재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왕 얘기 된 김에 잠깐 볼까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현재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이오 쪽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색깔은 아실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파란색이 나오고 있고요. 가운데부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IT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여태까지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새빨갛게, 그것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과 대별되게 가운데 및 오른쪽 세터에 있는 IT 부분이 상당히 현재 지금 좋습니다. 마이너스가 빨간색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눈에 띄는 종목들은 보면 SPY 반도체, 또 테크빙, 또 SNS텍,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현재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면 요진테크, 또 원익 IPS, 체스 같은 아주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LOT 백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삼성전자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실 IM 부분, 휴대폰 부분이죠. 실적은 이제 저조하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현재 나쁘지 않았다. 선방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언택트는 비대면입니다. 접촉하지 않고 뭔가 현재 작업을 하나 또는 산업이 만들어지는 그 시장을 뜻하는 언택트 시장의 수혜 대상으로 MCNX는 감시용 카메라 쪽으로 현재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또 캠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 모듈 쪽인데요. 분명 현재 휴대폰 사업에 이 사업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현재 언택트 비즈니스 부분이 강점이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도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현재 관찰할 게, 갖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MC넥스로고요. 또, 그, 카메라 모듈의 또 하나의 강자, 현재 캠시스도 그에 해당이 되고요. 파트론은 다소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시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식의 영향을, 현재 시장 전반에 걸쳐, 특히 판도상, 바이오 쪽에 쏠려있던 판들을 현재 IT 쪽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삼성전자 실적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건데, 아직은 그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죠. 본격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또 외국인들이 기원하는 그런 장세일 때에만 그것이 좀 더 노골적으로 또 크게 현재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일단 전제 조건이 분명하죠.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들입니다. 코로나가 해소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위험성이 해소되는 구체적인 모습만 보여도 한 치료제가 나온다든가, 또는 현재 미국까지도 현재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든가, 이런 정도만 돼도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코스피 소모 아까 얘기했던 컨텐고, 즉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오고, 적정 베이시스는 지금 현재 6월 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1.0 이상 돼야 될 겁니다. 1.2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상 만약 베이시스가 어, 현재 만들어졌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등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그와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랬을 때 하루에 3천억 원 이상, 아마도 매도할 때 5천억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외국인 귀환을 하면 하루에 1조도 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외국인 매수할 것이다 하는 거고, 그때 당시 만약 그런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매수 1순위는 삼성전자죠. 또 외국인들이 교환했을 때 삼성전자를 얼마나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만 따지면 한 8조 원 넘게 매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일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이에요. 왜 그런지 잠깐 보도록 하죠. 1월 20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했던 것은 2월 24일부터입니다만은 삼성전자 고점을 찍은 이후로 따진다면 1월 20일 이후입니다. 1월 20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하여 7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이 물량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펀더멘털은 그 이후에 전혀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시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삼성전자를 단기로 매도했기 때문에 그 물량은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사실은 또 삼성전자에 대하여 그 전부터도 외국 쭉 순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과 관련된 악재가 끊임없이 나왔죠. 미중 무역 갈등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현재 이란과의 전쟁 문제도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 당시에 미뤄왔던 그 물량까지를 합해야 된다는, 그랬을 때는 7조 5천 정도가 되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대기 수요까지 합쳐서 8조 원 내지 10조 원 정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도 금년 내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총 30% 룰이 폐기가 됐죠. 이에 따라서 이제 기관과 또 외국인들 그와 관련된 현재 스탠스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금융투자가 그 사이 약 2조 3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거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금융투자는 펀더멘털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단기 매매를 한다. 투자가 아니라 매매죠. 한단 말이죠. 2조 3천억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나쁘게 보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나빠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한 것에 불과하니까 시장이 풀리면 당연히 매수하게 되고, 그 매수 대상은 당연히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조 3천억 이상 매수를 하게 됩니다. 거의 3조 원 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4조 내지 5조 원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매도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떠받치느라 삼성전자로 시장 전체는 3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삼성전자만 1.6조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아마도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8조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3분의 2로 보죠. 3분의 2는 단기 매매했다고 보고 3분의 2는 이제 매도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장기 보일 겁니다. 요새 배당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은 잔류하고 3분의 2 정도만 나온다 했을 때 지금 대기 매수세는 현재 11조 원 내 12조 원 정도가 되고요. 대기 매도세는 그것의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시장이 풀리면 매도보다는 매수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매수가 절대적으로 우위입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매수 규모, 잠재 매수 대기 수요는 엄청 많은데 매도 물량은 또 제한되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주가는 분위기 때문에 좀 들어올라가지만 그때쯤 되면 그 큰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폭이 하루에 최소한 3% 넘게 맞기는 그전에 한번 보여줬던 적도 있었죠. 뭐 5% 넘는 8%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는 잠재력이 깔려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 밋밋하지만 그렇게 코로나 문제 해결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할 잠재력이 현재 내재되어 있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 특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더욱더 삼성전자를 못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또 그와 연관돼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아까 얘기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SFP 반도체 좋고요. 또 네페스도 좋습니다. 약간 약하지만 또 테스라도 괜찮고요. 또 현재 AD 테크놀로지 중요한 종목을 했죠. 이 네 가지 종목 중에 한 두 개 정도.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 쪽으로 간다면 아마도 유진테크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테스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MC넥스 같은 종목, 그리고 현재 5G와 관련돼서 약간 더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만 RFHIC 같은 이런 종목 정도를 선정해서 보시면 구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시장 상황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약간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